안녕하세요. 엄마가 읽어줄게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퇴사하겠습니다 입니다. 지은이 이나가키 에미코, 옮기니 김미형, 펴낸 곳 엘리입니다. 저자는 일본 명문 국립대인 히토치바시 대학 사회학부를 졸업하고 아사히 신문에 입사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좀채 나오지 않는다는 아사히 신문사를 50세에 자진 퇴사를 했는데요. 이 책은 퇴사를 결심하기까지의 과정과 퇴사 후의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기 인생에 대해 늘 무언가를 두려워합니다. 약해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고 치열해야 한다며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하지만 진지하고 심각하게 열심히 산 만큼 보답이 돌아오느냐 하면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사실에 우리는 상처받고 불안해하고 노력이 부족하다며 또다시 스스로를 채찍질하지요. 그런가 하면 이런 반복 속에서 인생이 끝나버리는 게 아닌가 싶어 무서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말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어떻게든 된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서문에서 밝힌 말입니다. 마음속의 두려움을 극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곧 경제적 궁핍을 이야기하니까요. 저자는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 사표를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회사와 거리를 두면서 10년 동안 차근차근 퇴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놀라운 것은 이렇게 퇴사를 결심하자 오히려 회사 일이 더욱 재미있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죠. 저자는 남편 없고 의지할 자식도 없고 게다가 무직이지만 지금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퇴사하라고 얘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회사와 나의 관계, 일이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게 하는 책입니다. 저 또한 일요일 저녁이 되면 출근에 대한 압박으로 소화불량에 걸리는 날이 많은 월요일이 싫은 직장인입니다. 회사 밖으로 나가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것처럼 두려움이 엄습하지만 없어도 살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럼 프롤로그를 짧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놀랄 만큼 똑같았습니다. 우선 다들 하는 말이 아깝지 않아? 였습니다. 아까워? 대체 뭐가? 대답은 가지각색이었지만 한마디로 그냥 회사에 남는 편이 이득이지 않겠냐는 말이었지요.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근무하던 아사히 신문사는 대기업입니다. 월급도 많고 인지도도 있고 이른바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곳입니다. 요즘은 이 부분이 좀 미묘해지긴 했지만 게다가 당시 내가 담당하고 있던 칼럼이 고맙게도 독자들에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회사 내에서도 꽤 안락한 처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혜택받은 환경을 발로 차 버리려는 건지 아깝다 뭐 그런 뜻이었겠지요. 글쎄요. 이 질문에 한마디로 대답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아는 게 아니라 아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나? 그러다 또 아니지 이런 여기서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아니야.
굳이 말하자면 나는 이제 그 이득들로부터 도망쳐 나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득이 있다는 것은 사실 무서운 겁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 초밥이나 스테이크, 케이크 같은 걸 매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을 해쳐 일찌감치 죽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한번 이런 음식에 빠지면 웬만해선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큰 행복은 자그마한 행복을 보이지 않게 하니까요. 자신도 모르는 새에 큰 행복이 아니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몸이 되고 마니까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월급, 좋은 대우에 익숙해지면 거기서 벗어나는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좀 더라고 요구하게 되고 나아가 무섭게도 그 좋은 환경이 행여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공포와 분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자유로운 정신은 점차 사라지고 인생은 공포와 불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야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많겠지요. 하지만 나처럼 욕심 많고 자존심 강한 인간은 눈 깜짝할 새에 그런 함정에 빠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이득인 환경에서 이제 그만 도망쳐야 한다는 공포심에 휩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번 반드시 되돌아오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할 건데?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정해진 직업 없이 살려고요. 그러면 여지없이 모두들 매우 당혹스러운 얼굴을 합니다. 특히 회사 동료들은 왠지 무척 불만스러운 표정입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딱히 여러분의 일이나 삶의 방식을 부정하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회사에서 일하는 것만이 성실한 인생일까요? 회사에서 일하면 분명 좋은 점이 많습니다. 좋은 동료들에게 자극이나 도움을 받고 때로는 다투면서 자기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장난 아니게 불합리한 처우도 감내해야 하지만 그런 피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드라마 한자와 나오키가 그리듯 그 모두가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는 불합리함이야말로 회사의 진정한 쓴맛, 단맛, 신맛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는 나를 그렇게 키워주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사라는 곳에 취직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쯤 분명 전혀 다른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일까요? 고용된 사람이 입 딱 다물고 불합리한 처우를 참는 것은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돈 때문입니다. 물론 일에는 보람이 있고 일이 사는 보람이라는 사람도 많을 테지요. 그러나 돈을 받지 못해도 역시 그 회사에서 그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돈에 인생을 지배당하는 것 아닌가요? 방금 전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 말은 정말 진심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 사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돈을 벌지 않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 전업주부나
일을 그만둔 고령자들, 사정이 있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 아이들, 그들 모두가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지 않나요? 요리를 한다, 청소를 한다, 손자들과 놀아준다, 무언가를 산다, 이웃과 인사를 나눈다, 누군가와 친구가 된다, 누군가에게 웃는 얼굴을 보여준다. 세상이란 말하자면 이렇게 서로 지탱해주는 것입니다. 꼭 돈이 매개가 되지 않더라도 서로 지탱해 줄 수만 있다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매달 월급이 입금되는 데에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덧 저도 모르게 일단 돈을 벌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믿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월급을 더 달라는 요구가 생겨납니다. 아무리 월급이 늘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당연한 요구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회사 측에서는 그렇게 많이는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당연한 대답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다툼에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없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돌이켜봐도 이건 역시 한마디로는 정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엄청난 행운에 둘러싸여 충분하다고 할 만한 보수를 받아왔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욕심 많은 나일지라도 더 내놓으라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정도 수준의 월급을 계속 받는다는 게 꺼림직한 심경이었습니다. 눈도 침침해지고 있고 기억력, 사고력, 체력 모두 감퇴해가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내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인생에서 다양한 일을 겪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 그 영향 때문인지 어느덧 돈이 많지 않아도 인생에 만족할 수 있는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돈보다는 시간과 자유를 더 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